청취자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워런 버핏 시대 이후의 버크셔 해스웨이입니다. 최근 주가 조정 소식에 관심 많으실 텐데요. 보내주신 여러 분석 자료들을 토대로 지금 버크셔 해스웨이의 주가 수준이 투자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버크셔 해서웨이 가치 투자의 상징 같은 기업이죠. 그런데 최근 고점 대비 주가가 한 10% 이상 빠졌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기회인지 아니면 아직도 좀 부담스러운 가격인지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입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 질문은 결국 이거겠죠? 지금 주가 과연 합리적인가? 아니면 매력적인 저평가 상태인가? 네, 그럼 자료에 나온 현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버핏 은퇴 발표가 5월 3일이었으니까 2달 정도 지났는데 최고점이 544달러였는데 지금 485달러 선까지 내려왔어요. 10.5% 정도 하락한 거죠. 자료에서는 분석의 시작점으로 PBR,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을 보더라고요. 버핏이 과거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표잖아요. 현재 버크셔 PBR이 1.6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PBR 1.6배. 근데 여기서 상당히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과거에 워런 버핏 본인이 버크셔 PBR이 1.2배보다 낮을 때만 자사주를 매입하냈다 이런 원칙을 상당히 오랫동안 고수했거든요. 아, 1.2배요? 그게 일종의 기준선이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PBR 1.2배를 나름의 저평가 기준으로 봤던 셈이죠. 자, 그런데 이 기준에서 보면 현재 PBR 1.6배는 상당히 높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1.2배랑 비교하면 꽤 차이가 나네요. 네, 심지어 버크셔의 지난 20년 평균 PBR이 1.45배 정도거든요. 그 20년 평균치보다도 지금 높은 상태인 겁니다. 정말 만약에 PBR 1.2배가 여전히 적정선이다 이렇게 가정하면요. 지금 주가 485달러에서 거의 33% 가까이 더 빠져야 한다는 계산도 나와요. 327달러 정도까지요. 와, 33%나요? 단순히 과거 기준이나 평균치만 보면 확실히 좀 고평가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그런데 자료에서는 또 다른 시각을 제시합니다. 현재 시장 상황, 특히 S&P 500 지수와 비교하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 전체를 봐야 하는데요. S&P 500 지수, 요즘 AI 기술주들 중심으로 엄청 올랐잖아요. 거의 역사적 최고점 부근에 있습니다. 이 S&P 500 지수의 현재 PBR이 얼마냐면 무려 4.6배에 달합니다. 4.6배요? 와. 네, 이게 S&P 500의 10년 평균 PBR이 한 3.8배 정도 되거든요. 그거보다 21%나 높은 수준이에요. 시장 전체의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올라와 있다는 거죠. 아, 시장 자체가 좀 비싸진 상황이군요. 그렇죠. 자, 그럼 버크셔는 어떠냐? 현재 PBR 1.6배죠. 버크셔의 10년 평균 PBR은 1.4배 정도입니다. 평균 대비 상승률로 보면 한 14.3% 정도 오른 수준이에요. S&P 500은 21% 올랐는데 버크셔는 14% 정도 올랐다. 네. 그러니까 시장 전체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높아진 상황을 고려하면 버크셔의 PBR 상승폭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얌전한 편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현재 PBR 1.6배가 어쩌면 고평가가 아니라 오히려 적정 수준이거나 혹은 약간의 저평가 상태에 더 가까울 수 있다. 이런 해석이죠. 상대적인 관점이 중요하네요. 그런데 자료에서 또 흥미로운 점을 지적하는데요. 현재 PBR 1.6배가 저평가에 더 가까울 수 있는 또 다른 이유. 바로 2018년에 버핏이 평가 기준을 PBR 중심에서 내재 가치 평가로 변경했다는 점이에요. 이건 왜 바꾼 걸까요? PBR만으로는 뭔가 부족했던 걸까요?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버크셔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크게 변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버크셔는 예를 들면 보험사나 철도회사 아니면 섬유공장 같은 이런 기업들을 주로 보유했거든요. 이런 회사들은 공장, 설비, 부동산 같은 유형 자산 비중이 높아서 장부상 순자산 가치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는 편입니다. 그럴 때는 PBR이 기업 가치를 꽤 잘 반영하는 유용한 지표였죠. 네, 장부에 딱딱 찍히는 자산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버크셔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회사가 어딘가요? 애플이죠. 압도적으로. 맞습니다. 애플입니다. 자, 애플의 진짜 가치가 공장이나 설비 같은 유형 자산에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뭐랄까, 강력한 브랜드 파워나 아이폰 생태계, 기술력, 특허, 이런 눈에 잘 안 보이는 무형 자산이 핵심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애플처럼 무형 자산의 가치가 기업 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업들이 포트폴리오에 많아지기 시작한 거죠. 특히 2016년부터 버크셔가 애플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이면서요. 이렇게 되니까 단순히 장부상 순자산만 보는 PBR로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그러니까 미래 현금 창출 능력이나 브랜드 가치 같은 내재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고 판단한 겁니다. 아하, 포트폴리오가 변하면서 PBR의 설명력이 좀 떨어졌군요. 내재 가치가 더 중요해졌다.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2018년에 공식적으로 평가 기준의 무게중심을 옮긴 거죠. 그런데 PBR의 정확도가 떨어진 또 다른 중요한 이유로 자사주 매입 효과도 언급되는데요. 이게 PBR 수치에 어떤 영향을 준다는 건가요? 솔직히 이건 조금 헷갈리네요. 아, 네, 이게 약간 직관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요. 한번 쉽게 풀어보죠. PBR 계산식이 어떻게 되죠?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눈 값이잖아요. 네, 그렇죠. 주가, 주당 순자산이니까요. 맞습니다. 자, 버키셔는 배당을 거의 안 주는 대신에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주환원을 많이 하죠. 그럼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회사 금고에 있던 현금이 밖으로 나가죠? 네, 현금이 줄어들겠네요. 순자산이 감소하는 건가요? 그렇죠. 현금은 순자산의 일부니까 순자산, 분모가 줄어듭니다. 동시에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도 줄어들죠. 그런데 시가총액, 분자는 당장 크게 변하지 않거나 주가 상승으로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순자산 감소 효과 때문에 PBR 비율 자체는 올라가는 경향이 생기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 행위 자체가 PBR 수치를 인위적으로 좀 끌어올릴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분모인 순자산이 줄어드니까요. 네, 그런 효과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PBR이 낮은 회사가 자사주 매입을 하면 주당 순자산, BPS 증다 효과가 더 크지만 PBR 자체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2018년에 평가 기준 바꾸고 나서 버큐셔가 자사주 매입을 얼마나 했나요? 이게 PBR을 얼마나 끌어올렸을 것으로 보나요? 자료에 따르면요, 이게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2018년 이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PBR 1.2배 이하라는 아주 엄격한 조건 때문에 사실상 자사주 매입이 거의 없었어요. 2011년, 2012년 정도를 제외하면요. 그런데 2018년에 정책을 바꾸고 나서는 PBR 수준과 크게 상관없이 꾸준히 자사주를 매입했습니다. 그 총 규모가 무려 780억 달러에 달하고요. 현재 버크셔 시가총액의 약 7.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780억 달러. 7.4%요? 와, 정말 많이 샀네요. 네, 그렇죠. 이 대규모 자사주 매입 때문에 이론적으로 PBR 수치가 약 8% 정도 상승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8% 상승 효과? 그럼 이 부분을 감안해서 현재 PBR을 다시 해석해야겠네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계산을 해보면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아까 버크셔의 20년 평균 PBR이 1.45배라고 했잖아요. 네, 1.45배. 여기에 자사주 매입으로 인한 상승 효과 추정치 약 8%를 더해보는 거죠. 1.45 곱하기 1.08 하면 대략 1.56배 정도가 나옵니다. 1.56배요. 현재 PBR이 1.6배인데 상당히 비슷하네요. 네, 그렇죠. 현재 PBR은 1.6배와 아주 유사한 수준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자사주 매입 효과라는 기술적인 요인을 감안하고 나면 현재 PBR 1.6배는 과거 20년 평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와, 그렇게 해석이 되는군요. 자사주 매입 효과를 빼고 보면 과거 평균 수준이다. 네, 거기에다가 아까 봤던 S&P 500 지수가 역사적 고점에 있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큰 상황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버크셔의 현재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분석하는 거죠. 종합해보면 PBR이라는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처음에는 좀 비싸 보였는데 시장 상황 비교하고 또 평가 기준 변경 이후 포트폴리오 변화랑 자사주 매입 효과까지 다 고려하니까 현재 버크셔 주가가 오히려 적정하거나 다소 저평가된 매력적인 구간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네요. 네, 정량적인 분석. 그러니까 숫자만 놓고 보면 충분히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결국 망설이게 되는 이유를 던집니다. 그렇죠. 바로 워런 버핏. 이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무형자산. 그 존재의 부재입니다.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게 현재 버크셔 투자를 고려할 때 아마 가장 큰 고민거리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분석한 PBR이니 자사주 매입이니 하는 것들은 다 숫자로 계산이 가능한 정량적인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수십 년간 버크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워런 버핏이라는 인물의 통찰력, 그가 시장에 주었던 신뢰감, 그의 존재만으로 부여되었던 일종의 프리미엄, 이걸 버핏 프리미엄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게 사라진 것을 과연 어떻게 평가하고 또 주가에 얼마만큼 반영해야 할까요?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량 분석만으로는 절대 답을 찾을 수가 없죠. 그렇죠. 버핏이라는 이름값이 가진 무게가 워낙 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측면을 봐야 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단순히 버핏 한 사람의 회사는 아니었거든요. 수십 년간 쌓아온 강력한 투자 철학, 분권화된 기업 문화, 그리고 뛰어난 자회사들의 경쟁력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버핏의 후계자로 지목된 새로운 CEO, 그렉 아벨이 앞으로 자신의 능력을 성공적으로 증명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현재의 주가 하락은 정말 버핏 없는 버크셔에 대한 시장의 과도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일 수 있고, 그렇다면 분명 의미 있는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결국은 그 버핏 프리미엄의 소멸 가치를 어느 정도로 보느냐, 그리고 그 빈자리를 새로운 리더십과 시스템이 얼마나 잘 메울 수 있을지에 대한 믿음의 문제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청취자분께서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버핏 효과의 가치는 어느 정도였을까? 그리고 앞으로 버크셔 해서웨이가 과연 어떤 길을 걸어갈 것으로 예상하는가? 이 부분을 스스로 판단하고 가늠해 보는 것이 지금 버크셔 투자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에 대한 심층 분석, 여러 각도에서 정말 깊이 있게 다뤄봤네요.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고민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분석이 청취자분의 현명한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저희는 또 흥미로운 자료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